포항시가 추진한 의과대학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이 매우 높아 범시민적인 유치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주 대표 관광지인 월지가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바닥 퇴적물 제거 사업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문화방송은 포스코 사내협력업체에서 벌어진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최근 보도해드렸는데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이 업체에 대해 지난 10년간의 산재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10건의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조차 아예 접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크레인 작업을 하다 바닥으로 떨어져 허리와 목 등을 다쳤다는 포항제철소 협력업체 직원 이사무 씨. 하지만 회사는 추락 사고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 씨는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임원진들이 와가지고 내한테 윽박 지르고 고함 치고 재해가 아니냐 하려고 그렇게. 포스코 사내하청 노조가 이 업체에 대해 산재 실태를 조사해봤습니다. 직원이 작업을 하다 베이고 추락하고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는 등 산재로 분류할 수 있는 사고만 무려 10건에 이른다고 노조는 주장합니다. 산재 신청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 행정적인 문제들을 회사가 회피하기 위해서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노조는 산재가 은폐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수직적인 갑을 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포스코한테 무슨 많은 질책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은폐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노조는 드러나지 않은 산재 은폐 사례가 많다며 전체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노동부 차원의 전수조사와 확실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야지만 현장에서 다쳤고 질병 들었던 노동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건강하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지난 5월 발생한 한 건의 작업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노조가 주장한 다른 9건의 사고는 산재로 인정할 수 없고 공상 처리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으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포스코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40명, 이 가운데 37명이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가 추진한 의과대학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서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년간 모든 준비를 마쳤고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지역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만을 놓고 본다면 포항이 의대 설립에 최적절한 평가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주도형 한국판 뉴딜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50만의 도시 포항의 오랜 수건 사업인 의과대학 유치 필요성과 타당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제 아직은 포항에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대학이 된다면은 사람들이 의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굳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북에는 중증질환 전 분야에 걸친 1등급 병원은 물론 상급 종합병원도 없고 인구 1000명 대비 의사 수도 2.1명으로 다른 지자체 대비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취약한 의료 여건에 비해 의과대학 설립 조건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포스텍을 비롯하여 생명과학 연구센터, 그다음에 또 우리 강소기업 연구 특구를 비롯하여 과외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등 연구 기반 의과대학의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의대 유치는 대도시로 대형 병원으로 갈 의사 양성에만 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 설립에 있어 해당 지역의 인구수 대비 의사 수와 교육의 질, 의사 양성 제도와 정주 여건, 지역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증진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정치적 힘으로만 밀어붙이려는 타 지역과 달리 포항은 지난 2년간 인프라 구축과 대내외 공감대 형성 등 내실 있는 준비를 다져왔습니다. 포항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각계각층의 정계, 관계, 그리고 지역의 바이오 기업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제대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최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만나 포항 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는 등 발빠른 행보에 나섰습니다. 포항 지역 의과대학 설립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 주도형 한국판 뉴딜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흥해읍 주민 3천여 명이 내일 흥해 로터리 일대와 7번 국도에서 대규모 걸기대회를 개최합니다. 흥해 지진 대책위는 3년째 자산 가치 하락과 경제난을 겪고 있지만 정부가 포항 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데다 피해 배상이 아닌 구제를 고수해 거리로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경북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건의안 사업은 국가지진트라우마 치유센터, 5G 시험망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등 50건에 7,300억 원 규모입니다. 이해찬, 김태년 대표는 경북도가 예산 배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대표 관광지인 월지가 올해도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바닥 퇴적물을 걷어내 몇 년간은 괜찮겠지라는 기대도 허물어졌습니다. 물 유입량을 대폭 늘리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궁과 월지는 경주 대표 관광지입니다. 연간 150만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이곳에 올해 또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물고기가 논이는 배수구 쪽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구석진 곳에는 짙은 띠가 형성됐습니다. 사는 건 다 좋은데 경치도 좋고 다 좋은데 녹조가 너무 많이 끼니까 냄새가 나서 좀 불쾌하고 좀 보기가 그렇네요. 지난해 11월과 12월 1억 원을 들여 40여 년 만에 대대적인 준설을 할 당시만 해도 올해는 녹조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1년도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물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설치한 7대의 소형 펌프도 녹조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약품도 넣어보고 퇴적물도 제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는데도 상황이 이렇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40일 이상 걸리는 물 순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특히 굽은 곳의 물 흐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경주시는 이르면 다음 달 녹조 개선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용역을 바탕으로 문화재청과 현상 변경과 물 유입량 확대 등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월지 녹조는 이제 경주시를 넘어 문화재청의 해결 의지가 더해져야만 반복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강우의 영향으로 무해성 세라티움 적조가 동해 남부 해역에 광범위하게 발생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세라티움 적조가 6월 말 가덕도 해역에서 처음 발생했고 7월 20일에는 부산과 경주, 포항 연안에도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는 무해성 적조가 출현하고 있지만 장마가 끝나면 유해성인 코클로디니움 적조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7개 기업 노조로 구성된 원자력 노조연대가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계가 붕괴하고 원전 기술자들이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에 64만 명이 서명했고 원전 확대 여론이 높은데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20 장애인 차별철폐 포항공동투쟁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장애인 자립을 위한 포항시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포항시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24시간 서비스 실시를 약속했다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연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재 포항시에 31명의 최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고 이 가운데 13명이 혼자 생활 중이라며 이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강한 햇살에 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덥고 습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하겠는데요. 비의 영향으로 낮 기온은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날이겠습니다. 볕이 뜨겁게 비추면서 포항과 경주의 한낮 기온은 30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대서인 내일은 남해상으로 물러나 있던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비를 뿌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고 동해 남부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50mm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흐리고 오전부터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3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5도에서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 21도, 독도 22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 24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는 내일 맑겠지만 동해 남부 해상에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번에도 강한 비가 올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9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보통교부세 161억 원이 줄었고 경기 침체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경주시는 또 2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방채 상환이자 보전 건의와 체납세 징수 강화 등의 대책도 추진합니다.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는 영덕 단호장사 씨름대회가 영덕문화체육센터에서 개막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남녀 30개 팀 2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오는 26일 백두장사 결승전까지 엿새간 펼쳐집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를 취소했습니다. 통일기원 해변 마라톤 대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내연산 산악제 등 10여 개 대회가 취소됐고 언론사 주최 각종 대회 역시 모두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K리그 유스 챔피언십 대회와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 장기 고교 야구 대회는 개최합니다.